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태호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역시 오늘 밤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하는데요. 좀 수분 섭취 수시로 하시면서요. 또 치료 관리도 신경 쓰는 또 그런 또 여름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에 430억 원대 규모의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지플공예 공모전 그 개최 소식 준비했고요. 또 강원 지역의 날씨, 이 장마와 폭염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예측해 보도록 하죠. 7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원도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또 수도권 방문 뒤 의심 증상 제대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려집니다. 또 모임 9인 이상의 금지, 100명 이상의 행사 및 집회 금지, 또 수용인원의 30%까지 종교활동 허용 등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어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지원단을 구성해 공개 입찰 낙찰 기업과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매각 지원단은 올해 8월 23일 최종 계약을 목표로 인수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특수화 고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군은 오는 15일 군내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특수화 고등학교 전환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는 올해 연말에 제출될 예정이고 특수화 고등학교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원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오늘 이 사업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박효상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일이었죠.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원주시를 포함해서 12개 지자체가 이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우리 시가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해온 노력에 대한 성과물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6월 농촌협약 시범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후 그동안 협약의 전제 조건인 전담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인 원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원주시 전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끝에 지난 7일에 시장님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농촌협약 체결을 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농촌협약 취지 좀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요?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농촌협약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 그 취지는 자치분권 강화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대의마을 정책개발 기능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되는 등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수의 사업이 일괄 패키지 지원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또 체결에 원주시는 어떻게 선정된 건지 그 과정도 궁금하군요. 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9년도 말부터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협약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응하고자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관련 조례와 예비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전 끝에 시범 대상 시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 6월에 시범 대상 9개 시군과 예비 3개 시군을 발표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군 단위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협약으로 확보된 국비와 또 사업 규모도 상당한데 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이번 협약으로 국비가 268억 2,400만 원이 확보됐고 사업 추진은 섬강생활권의 국비를 포함하여 총 433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협약으로 인한 사업 추진 구역은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네, 우리시 농촌 원형은 4개 원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농촌 협약을 추진하게 되는 구역은 문마급과 지정면, 부루면으로 구성된 섬강생활권입니다. 네, 또 백운산을 중심으로 흥원면 또 기래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요? 네, 농촌협약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365 섬강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농촌 정주 여건의 개선과 농촌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 내 읍면별 추진 계획은 문마급의 경우 생활권 내 상위 거점으로 섬강 온누리 플랫폼, 지정면은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한 문화, 도농교류 거점으로 부루면의 경우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조성을 통한 복지 치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거점별 조성된 시설과 다양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와 교통 취약 지역, 거주 주민 등 생활권 내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취약 지역 여건 개조 사업, 시국 역량 강화 사업, 농식품부 정책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사업의 추진 기간은 언제까지이고요? 이 사업의 또 최종 목표는 어떻게 또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사업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문마급, 지정면, 부루면,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보유 자원의 가치 재창출 및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서비스 공급, 소외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권, 일자리가 다채로운 생활권, 나누고 함께하는 생활권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 상당한 또 국비가 지원되고요. 또 사업도 앞으로 일정하게 또 이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큰 힘을 또 받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역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온누리 일상생활권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대차로운 온누리 경제생활권 조성으로 농촌 경제의 활력은 제고함은 물론 나누고 함께하는 온누리 소통생활권 조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사람이 찾아들어 더불어 생활하는 건강한 삶의 터전, 섬강생활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에 정말 큰 변화가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요.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박효상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요, 지난주부터 지풀공예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지풀공예 공모 기념전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풀공예 기념전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저번 주 8일부터 다음 달 8월 8일까지 지풀공예 공모전 20주년 기념전 지풀공예 자연을 엮다를 개최했습니다. 지풀공예 기능을 잊지 않고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2002년에 시작한 지풀공예 공모전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행사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한 곳에 모은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공모전에서 1143명의 참가자가 2113점의 작품을 출품했었고요. 이 중에서 210명의 수상자들의 작품 500여 점이 역사박물관에 기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모이게 되면서 지풀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풀박물관 건립이 준비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김나영 연구사에게 듣겠습니다. 네, 지풀공예 공모전은 2002년부터 개최되었어요.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의 발자취 부분과 부문별 수상작이 있습니다. 공모전의 발자취에서는 지풀공예란 무엇인지, 재료,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공모전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문별 수상작에서는 전통 부문과 창작 부분의 수상작 일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전통 부분은 조상들의 전통 생활용품이 주로 출품되며 출품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대상을 수상한 신동길 옹의 수상상장과 수상작 일부를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 부분은 다양한 창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동물에 대한 작품이 가장 많이 출품되었으며 농경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지풀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면 수상된 작품들이 옮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풀로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번 전시회는 좀 어떤 작품들이 또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 또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콧뚜레를 한 황소도 있었고요. 지게, 또 원주의 마스코트인 꽁드리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출품한 작품으로는 망석, 둥구미, 독이 있었는데요. 망석은 거실에 두는 러그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둥구미는 둥근 모양의 바구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품의 크기가 정말 엄청 컸습니다. 1m 가까이 되는 망석과 독이 있었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무늬를 갖고 있는 둥구미들이었습니다. 지풀공예라는 것이 지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찍덩굴과 쌀이, 갈대 등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풀공예로 만든 작품에 다채로운 무늬를 넣어서요. 인공으로 입힌 색이 아닌 자연스럽게 지풀과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소탈함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풀공예에 참여를 계획 중이신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천에서 한 3년, 4년 정도 문화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요. 예, 동아리로 관심이 있으니 일부러 찾아봤. 아니 예전에 아버지가 정말 잘 만드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보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애것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멍석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작하고 끝맺음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배워가고 싶어서 매력?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그 머리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좋고요. 운동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나이 드니까 힘도 딸리고 그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네, 원주 지역 또 이제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지풀공예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지풀을 활용한 공모전이 뭐 전국적으로 그 수가 이제 굉장히 적고요. 또 공모전이 점차 없어진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서 지풀공예와 관련되어서 원주 공모전이 유일한 공모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혼격이 격상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 원주시장상이 아니라 강원도지사상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작품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00점에서 150점까지 출품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100개가 안 되는 숫자로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이고 70에서 80개 정도의 작품만 출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풀 전승회에서는 우리의 지풀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는 지풀로 만든 옷으로 런웨이도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또 김흥배 원주 역사박물관장은 국내 유일의 공모전인 만큼 공모전의 수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풀공예는 우리 지풀 전승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풀 특유의 향이 가득한 공모전 기념전을 찾으셔서 한국 수공예의 정치를 느껴보시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지풀 공예 기념전 많은 분들도 방문하셔서요. 정말 옛것의 향취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7분입니다. 자, 정말 한여름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요. 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북미 또 장마철인데 이 장마를 포함한 앞으로 강원 지역의 날씨 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의 하민화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늦게 시작되었어요. 평년보다 늦은 7월 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수십 년 내 관측 사상 굉장히 늦은 축에 이제 속한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장마 이렇게 늦게 시작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의 경우 장마 시작일은 평년 6월 25일이지만 올해는 7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평년에 비해 장마가 늦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여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이에 따른 정체정선의 북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요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날씨가 동남아 날씨하고 비슷해진다고요. 고온다습. 장마철도 예전의 어떤 모습과 요즘에 소나기, 국지성 호우로 또 내리기도 하고요.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최근의 장마철 특성과 경향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 장마철 특성과 경향이 최근 3년간을 이제 비교해봐도 매우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기간이 6월 25일부터 7월 11일로 장마철이 빠르게 종료하였는데 이는 7월 초부터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고 한반도까지 확장한 가운데 제8호 태풍 마리아까지 북진하면서 장마 전선도 점차 북상하여서 장마가 일찍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2019년에는 장마철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상층 기압골이 영향을 자주 받아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며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영향을 주어서 중부지방은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 378.3mm인데 이보다 매우 적은 201.7mm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장마철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역대 가장 긴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에서 서쪽으로 확장하여서 북쪽으로의 확장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지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고 6월과 7월은 상층 상공기를 동반하여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8월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강수대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마가 아주 요즘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한마디로 이제 국지성 또 지역에 따라서 이 강수량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비 피해 없도록 주변을 또 둘러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열대야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고요. 정말 전국 곳곳으로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원 지역의 날씨는 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당분간은 강원 내륙과 산지 중심의 소나기와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무더위, 일부 지역의 열대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 다습한 남에서 남서풍이 유입되고 대기 중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지표 부근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당분간 이와 같은 강한 강도의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한 현재 태백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30도가 넘는 무더위는 지속되겠고 폭염특보도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1일 지난 일요일 밤에는 올해 강원도 내 첫 열대야가 강릉 양양 지역에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7월 1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7월 16일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들 각오하셔야겠네요. 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나기가 좀 자주 예상되고요. 또 무더위, 정말 8월까지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건강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우리 또 시민들 유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나기 예상 시에는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서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서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의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는 소나기, 폭염, 열대야 등 위험기상과 관련하여서 수시로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 알림이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서 위험기상에 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의 하민화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원한 곡 함께 듣도록 하죠. 코요테가 노래합니다. 바다 함께 들으시죠. 나를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하지
네, 7월 13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는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한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흥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